전주울 이성윤입니다. 검사장님,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죽은 권력입니까? 제가 답변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을 못해요?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그건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못합니까? 국민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제 사실상 대통령이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금 국감을 보고 있는데 후배님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본 전국에 있는 후배나 전직 또는 전직 국민들로부터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건을 제가 안 물었잖아요.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는데 왜 자꾸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부끄럽다고요. 왜 저를 부끄러운 사람을 자꾸 만드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기소해놓고 이렇게 아침부터 침임하도록 기소가 정당성을 주장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아, 검찰 잘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해놓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이 변호라는 것이 조용히 아니라 하세요.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묻지마 사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보니까 2020년 11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10월 30일까지 39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당시 코바나 사무실에 대해서 휴대전화, PC까지 다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랑 최은순 씨까지 영장을 청구했었다가 기각이 됐었고요. 아마 도이치 사건은 그 당시에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청구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9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중에 주거지가 제가 세보니까 주거지가 포함된 게 17군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조금이라도 다 찾기 위해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거의 대부분 지금 주가 조작에 관여된 사람뿐만 아니라 참고인들까지 상당수가 지금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계좌 추적은 또 별도입니다. 계좌 추적은 20건에 걸쳐서 청구를 했고 또 그 중에는 상당수는 김건희 여사랑 최은순 씨 관련 계좌가 다 추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증거들은 다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이성윤 의원께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사건 직접 지휘하셨고요. 그 후 1년간은 서울고등검사장을 또 하셨어요. 지금은 뭐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할 때 주변을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 소명된 사람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소명이 안 되면 주변을 뒤져서 소명거리가 있는지를 또 찾아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증거가 나오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데 지금 추가 증거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검사장 시절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것은 봐준 것이 아니라 영장조차 집행 못할 정도로 소명할 증거가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오늘 야당 의원들께서 쭉 무슨 자료 띄워놓고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전부 다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이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온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했겠습니까? 일단 어제 수사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관련성을 증언하는 증인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물증도 없습니다. 기소를 하면 누군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동규 씨가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토부와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 수십 명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가 압박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서 공벽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다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줬다라고 명시적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죄 같은 경우에도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고 거기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내역을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잘라서 영장 청구를 뭐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그 유성윤 검사장 시절의 수사를 완전히 폄하하는 것이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도 높게 이 내용만 보더라도 강도 높게 수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관계에 대해 잘 아는 검사들이 전부 기관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근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검사들을 두고는 답변을 못하게 하시고 봉지욱 기자, 시민보 기자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기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안다고 객관적인 증언을 합니까? 수년간 도이치모터 사건 아까 취재했다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기자가 누가 한 사건을 그렇게 몇 년씩이나 취재를 합니까? 그리고 임의로 해석해서 아까 그 중앙지검장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 오류가 많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마치 이화영 증인이 지난 청문회 때 출석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너무 비정상적이고 어색한 장면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이화영 증인에게 엄청 우호적이에요. 와서 계속 이화영 증인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1분 더 주십시오. 네. 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화영 향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줬다고 자백하냐? 이런 식의 신랄한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당시 이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다라고까지 어제 증언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지금 편파적으로 잘라서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 800만 불 들어간 이 사건 지금 해야 되고요. 저번에 녹취록에서 나왔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재판 로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부 다 이화영 증인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고발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쪼개기 후원 부분, 광장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돈을 댄 부분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